얼마나? 솔직히 고지서 갖고 오셨어요? 몇 리터 나와요? 거실하고 방만 하면 되지. 1년에. 우리가 내가 그거 집에 몇 리터 나오는 거 매일 체크하면서 청문회 하는 것 같은 분위기 되는데. 질문 있어요. 네. 왜 필름 중요해? 쓰지도 않나? 그럼 1년에 지금 기름값으로 급탕, 난방 포함해서 저희가 1년에 첫 해에 전기료까지? 전기료 제외. 우리는 건축 트리오예요. 즐거움을 드리는 건축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친환경 건축 전문가 유보영입니다. 저는 목조 건축 전문가 고영목 건축사입니다. 리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1제곱미터당 1년에 난방으로 쓰는 등유에 쉽게 따져서 우리 집이 30평이에요. 100제곱. 그러면 곱하기 1.5. 그러면은 1년에 150리터를 쓰는 집이라고 보시면 질문 되는데. 있어요. 네. 왜 필름 등유해? 요즘 쓰지도 않나?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등유 많이 써. 네. 그런가요? 저기 그 집에 휘발유를 뺄 수 없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급 이런 걸 뺄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난방유인 등유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난방유 기준이면 냉방은 빠지는 건가요? 냉방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인증 기준이 카테고리가 9개가 돼요. 이제 우리가 난방비에 대해서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지 그 외에도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1년을 하면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그 냉방열도 나가면 안 되고 난방열도 나가면 안 되는데 왜 난방비용만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그치. 하는지. 난방비에 대한 것이 왜냐면 쉽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것으로 자꾸 이제 어필하게 돼서 기름 얼마 때?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서 보통 몇 리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1.5리터로 하면 좋겠지. 근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증을 5리터까지 해주는데 5리터 집은 사실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하면 5리터까지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에서 경제성을 봤을 때, 초기 투자비랑 이런 거 봤을 때 3리터? 패시브 인증 기준이 그럼 5리터예요? 한국에서는 세 단계가 있어요. 1.5리터, 그 다음에 3리터, 5리터. 예. 평수나 가족 혹은 추위 타는 정도 뭐 이런 거 다 고려해봤을 때 몇 리터를 추천하시는지. 이게 리터 개념이 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에너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집의 규모 대비 이렇게 봐야지 가족 구성이 많으니까 나는 리터 수를 더 올리고 가족 인원이 작으니까 리터 수를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의 차이는 그닥 뭐 엄청 크지 않을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거 리터라는 것이 에너지 비용이니까 에너지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피부에 막 확 와닿을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 큰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2.7, 3.4의 그 리터 차이가 있으면 금액적인 차이는 얼마든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10,000원 나는지 20,000원 나는지 비용이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2.7하고 3.3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0.6이 차이 나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등유가?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하면은 제곱미터로 따지면 환산하면은 대략 한 9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보면 0.6 곱하기 90을 하면 96, 54리터가 차이가 나겠죠. 그거를 등유 금액으로 환산하면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역시 박사님이 정리를 그냥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갖고 있는 절대 데이터를 갖고 한 거고 네. 상대적인 데이터는 또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수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살면은 좋습니다. 이 기준은 따뜻합니다. 그렇지. 이 기준은 춥습니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동의해요. 맞아요. 예, 예, 네, 예. 맞아요. 그럼 3리터 기준으로 보통 많이 기준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 조금 변동 사항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한다. 에너지 시뮬레이션도 같이 협회에서 하고 현장에서 실험을 했을 경우에 테스트. 그쵸. 그 값이 나오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설계 검증.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거는 시공 검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했다고 시공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차이가 생길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건축주가 그거를 요구하면 그 리터수, 설계 당시에 리터수가 나올 때까지 현장을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미 단열재라든가 이런 게 다 시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공사비가 높다라고 판단하면은 그거는 이런 과정을 조금 일반 건축물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난방비 얼마나요? 패시브하우스 엄청 저렴하게 나온다던데 이제 실제로 유관 건축사님은 살고 계시니까 얼마 나오나요? 솔직히 솔직히 고지서 안 갖고 오셨어요? 고지서 안 갖고 왔는데 1.7리터 하우스를 설계를 해서 우리 2명 살아. 둘이 살고 있잖아요. 방이 남쪽이죠? 남아. 거실하고 방만 하면 되지. 1년에. 내가 그거 집에 몇 리터 나오는 거 매일 체크하면서 이게 분석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이.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이제 한 3년째 살고 있잖아요. 첫 해가 1년 썼던 난방비, 그다음에 급탕비 해서 저희 집이 80만 원 나왔고 1년에 1년에 전기료까지. 전기료 제외. 전기료 제외. 네, 전기료 제외. 전기료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1년에? 같아요. 1년에? 네. 태양광이 10만 원에서 있어서 아마- 네. 네. 그렇죠. 에어컨 키는 달에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외의 달에는 거의 기본 요금. 같은 리터수에 같은 단지에 어떤 집은 70만 원, 어떤 집은 110만 원, 어떤 집은 120만 원. 그러니까 가족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에너지 시뮬레이션 값으로는 50만 원. 급탕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1년 에너지 비용이 92만 5천, 하여튼 100만 원이 안 들어갔는데 어떤 집은 100만 원이 덜 들고 어떤 집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살다 보면 21도를 맞출 수도 있고 19도를 맞출 수도 있고 가족 구성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매일 샤워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고 어떤 집은 적고 이래서 시뮬레이션 했던 그 예비 인증 수치를 그대로 딱 맞출 수는 없고 그런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두 건축사님들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 없다. 당연히 전 있죠. 왜냐면 한 달에 한 4, 5만 원 나오는 것 같으니까 따져보면은 뭐 패시브 하우스가 조금 덜 가는 거네. 우리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아파트인데 몰라 항상 관리비를 이렇게 통으로 내잖아요. 거기에 난방비 얼마라고 구분을 해서 제가 잘 보진 않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넘게 나오고. 차이는 아까 뭐냐면 저희 집은 오늘 아침 이제 실내 온도가 20도였어요. 20도. 코실이야. 조금 덜 나요. 감기 안 해. 제주도의 패시브하우스 짓는 거랑 서울에서 패시브 짓는 거랑 격두께가 다르다 그러는데 제주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조금 얇아도 된다? 제일 좋네요.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어디가 땅이에요? 어디가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서 있지? 이렇게. 이거 너무 못 그렸다. 이거 어떻게 지워요? 공해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 뭐 분해가 안 되는 재질이라서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쓰라고 하는데 쓰고 싶지 않은 재질. 공사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다 하면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해주세요.